다음에 저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입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에너지가 큰 빛, 파란색이 나오게 되고, 입자의 크기를 비교적 크게 만들면 이 밴드갭이 작아지면서 에너지가 작은 빛, 즉 빨간색 계열의 이렇게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같은 조성의 재료를 이용해서도 입자의 크기를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 즉 파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양자점 재료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렇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더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이 어떤 빛인가가 중요한데, 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녹색, 그다음에 빨간색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아주 샤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하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은, 요게 이제 그 파란색을, 예를 들면 요 파란색이 빛의 스펙트럼이죠. 즉 파란색 빛이 나오는데, 요 스펙트럼이 아주 샤프하면서 요 중간 정도, 중간에 해당하는 중간 높이, 요 전체 강도가 여기 보면 Y축이 제일 지금 강도가 높은 게 1로 표현되어 있죠. 1의 반. 그러니까 0.5에 해당하는, 이 0.5에서 그 0.5에 해당하는 파장이 지금 보면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개가 있는데 0.5의 높이에 해당하는 파장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 0.5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수평을 그으면 요 수평 파장 영역, 여기까지가 수평 파장 영역, 요게 그 FWH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픽이 아주 샤프하면 샤프할수록 이 FWHM이 작겠죠. 요 FWHM이 아주 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빛의 에너지가 아까처럼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점의 에너지 레벨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렇게 대칭적이면서 파장이 아주 샤프한 저런 빛이 나오게 되면은 저 빛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좋은 색, 파란색이면은 아주 색순도가 좋은 이런 파란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녹색의 경우도 이게 픽이 아주 샤프하고 이 폭이 좁으면 아주 샤프한 이런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좋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러한 색을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우리가 좋은 색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돼서 같은 디스플레이라도 화면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이고 그 다음에 화질이 우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질도 우수하고 화면도 뛰어난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이 양자점 재료를, 이 발광 재료를 이용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색재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RGB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 요 세 개를 XY 좌표에다 표시해서 요 XY 좌표를 연결을 하면은 오른쪽에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삼각형 모양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색재현율과 좋은 색, 이러한 색을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TV가 해상도가 아주 높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좋은 색을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이러한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양자점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코어 쉘 구조의 요 QD 양자점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간에 코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껍질, 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쉘이 하는 역할은 아까 발광 능력을 더 좋게 해준다고 그랬죠. 빛을 내는 능력을 더 좋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PL 퀀텀 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L 양자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PL 퀀텀 일드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쉘을 이렇게 놓으면 안정성이 더 좋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리간드를 쓰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안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솔벤트에 잘
이게 녹일 수 있도록, 즉 이게 코어가 이 양자점이 잘 그 안에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간드를 써서 전체적으로 코어 쉘 리간드 구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코어 쉘 리간드일 때 코어도 반도체이고 그 다음에 쉘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코어하고 쉘이 반도체라서 이 반도체는 밴드갭이 있기 때문에 이 밴드갭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코어의 밴드갭이 더 작고 쉘의 밴드갭이 더 크게 되면은 우리가 코어 내에서 빛이 생기면은 이 빛이 이제 잘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즉 아까 엑시톤이 생기면은 이 엑시톤이 이제 잘 빛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데, 거꾸로 이제 코어가 밴드갭이 크고 그 다음에 쉘이 밴드갭이 작으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빛이 나온다든가 빛이 나오는 효율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쉘 리간드 구조를 사용을 할 때 코어는 밴드갭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쉘은 밴드갭이 큰 물질, 예를 들어서 캐드미움 셀레나이드를 코어로 쓰면은 이거보다 쉘이 밴드갭이 더 큰 징크 설파이드나 이런 밴드갭이 큰 물질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그 방식을 QD OLE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블루 OLED를 이용을 하고 QD를 통해서 색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블루 OLED에서 블루빛이 나오면 그린이 블루빛을 흡수를 해서, 왜냐하면 블루빛이 에너지가 더 큰 빛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큰 빛으로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양자점 내에서 엑시톤이 생기고 그게 엑시톤이 소멸되게 되면서 우리가 그린 빛이 나가게 됩니다. 레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까 양자점 재료는 용액에 녹아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자점 재료는 잉크젯으로 보통 프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색 OLED는 아까 이야기한 진공융착 방식을 쓰는데, 여기는 청색만 있기 때문에 아까 FMM, 파인 메탈 마스크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되죠. 이러니까 사이즈가 큰 대면적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인광재료하고 그 다음에 형광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광재료는 우리가 25%의 싱글렛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낮은 이런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아까 지연 형광 방식을 쓰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식은 수명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청색 OLED는 형광 OLED밖에 없는데, 이 형광 OLED는 우리가 효율이 아주 낮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블루 OLED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ITO 위에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ITO 위에 HIL, HTL, 그 다음에 블루 에미션 레이어, 그 다음에 EIL, ETL, 그 다음에 그 위에 캐소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게 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블루 OLED, 즉 청색 광원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효율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블루 OLED 효율을 높여야지 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일반적인 수단은 앞에서 탄뎀 화이트 OLED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이트 OLED 방식에서. 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블루 OLED를, 똑같은 OLED를 이렇게 적층시키는, 오른쪽 그림처럼 적층시키면은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적층을 시키게 되면 블루 OLED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가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블루 OLE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탄뎀 타입, 즉 위에 적층을 하고 있는 탄뎀 타입의 블루 OLED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좀 드물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 양자점 재료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블루빛이 비춰져서 블루 OLED에서 블루빛이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왼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 밑에 양자점 재료가 이제 동그랗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빛이 레드로 바뀌어져서 나가기도 하는데, 일부의 블루빛은 그냥 바뀌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그냥 나가면
빨간색에 지금 일부 파란색 빛이 색변환이 안 되고 섞여서 나가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색깔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저 양자점 재료를 우리가 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자점을 코팅하는 레이어를 잘 설계를 해서 이 블루빛을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그 위에다가 조금 더 그 칼라 필터를 또 더 하나를 놓아서 칼라 필터가 저 블루빛을 완전히 흡수해서 빨간색만 내보내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뭐 안전하고 그 안전한 방식이 이렇게 칼라 필터를 쓰는 이런 방식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칼라 필터가 저 있게 되니까 부가적으로 더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도 비싸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상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가능하면 요 블루 빛을 그러니까 블루 빛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그런 리키지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막아주면 훨씬 더 좋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